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거를 찍는 시간이 10월 20일 자정인데요. 21일 날 아마 방송될 겁니다. 차라리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준석의 개혁 정치와 미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대권 구도에서 국힘의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의 역할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의 스탠스가 대단히 중요한데 유승민 지지자들은 지금 대단히 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티브와 같은 보수를 계획해서 중도를 확장하며 탈진보까지 끌어들여서 그래야만이 정권을 우리가 탈환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황당할 겁니다. 지금 경선 과정이 열기는 있어요. 재미는 있죠. 그죠?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똘끼가 3명이 있어서 그래. 똘끼들이. 가장 큰 똘끼는 원희룡이고 그 다음에 무지와 무능으로 무장하고 뒷골목 건달같이 헤쳐나가는 윤석열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같이 허허실실하면서 툭툭 던지고 빠지고 말을 바꾸는 홍준표가 있어서 국민들은 국힘 경선을 재미있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있고 검증도 완벽하게 돼 있고 정책과 비전과 이성이 갖춰진 유승민이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국민들의 수준이라면 수준이고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의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당내와 그죠 보수 세력의 권력 암투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거 눈치 못 채시고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무양을 외치며 대깨윤을 외치며 어대윤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냥 시류에 흡설려 간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식으로 대선 경선 과정이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윤석열이가 입당하기 전만 해도 첫 번째 윤석열은 외곽에서 국힘의 개혁 세력들 쉽게 말해서 유승민 계예요. 그게 개혁 세력들이고 초선들도 개혁 세력들이 좀 있죠. 그들과 합심을 해서 외곽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국힘에 들어가서 수구 꼴통들 꼰수기들을 척결하면서 새로운 정치와 정권을 가져오기를 바랬었어요. 저도. 그런데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은 보수의 개혁 세력과 신진 세력은 멀리하고 줄 세우기, 즉 꼰수기들을 줄 세우면서 똥파리들을 끌고 모으면서 지금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뒷골목 패거리와 같이 능력도 없고 하루에 한 개씩의 망언 그리고 전두환을 칭찬하는 그런 대망언과 폭언을 퍼부으면서도 대세론을 몰고 가면서 전국을 강타하며 국힘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준석을 탄압하고 이준석을 쫓아내려는 과정에서 고고TV는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요새는 버리는 과정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3개월 전에 미미한 지지율 유승민과 호각 그죠? 유승민과 비슷한 지지율인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조지기 시작하자 2030들이 뿔이 나서 무야홍을 외치며 홍준표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친 유승민이가 지금 3위로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고고TV 같은 경우가 합리적 이성과 양심으로 유승민을 갖다가 경선 때까지 민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고TV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대깨윤들하고 홍빠들이 와서 욕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은 못 보는 그 댓글들이게요. 욕을 하면 다 차단시켜 놨거든요. 제가 지시어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힘 내부의 권력 암투죠.
전체 정치권은 아니죠. 그죠? 국힘 내부의 권력 암투와 미래 권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해가지고 지금 권력을 갖다가 이합 집산으로 누가 땡기느냐, 누가 출세를 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들이 그 옆에 붙은 똥파리들이 입신양명을 다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거기서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뿐이 없는데 이준석이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바른정당도 유승민과 같이 했고 탄핵도 같이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개혁보수와 청년학교 또는 청년 세대를 기르는 것도 유승민이와 같이 했는데 왜 이준석이는 유승민이 저렇게 무관심하고 그죠? 무시하는가 하는 섭섭함이 있겠죠. 그럼 이준석이도 지금 당대표의 위치에 있어서 첫째, 누구의 편도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또 윤석열 똥파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둘째, 이준석은 지금 우리나라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죠. 대통령과 맞잡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이준석도 자기 권력 구도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유승민을 못 도와줄 것이고 유승민이도 또한 이준석한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의 스탠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준석의 정체성, 개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 정치를 열며 2030을 중시로 세상을 다시 재구성한다 하는 게 이준석의 생각이죠. 그것이 유승민과 맞는데 왜 이준석은 저렇게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과 정치 개혁성, 미래 정치, 세대 교체 이런 것을 갖다 주저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중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준석은 타격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절대 윤석열의 똥파리들은 이준석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가면은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아무리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그 과정을 옛날에 한번 봤죠. 유승민이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이야말로 진박이었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에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란 박근혜가 유승민을 찍어라. 배신자는 반드시 징벌하라 하는 것 때문에 유승민이가 현재까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렸다는 것이죠. 대중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유승민이 저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 유승민의 정체성 캐릭터가 아니고 그거는 경선이 끝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현재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유승민의 좋은 점 분투를 바라고 해야 되지 분루를 삼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전두환이가 5.18과 5.18과 12.12 쿠데타가 없으면 정두환이가 정치를 잘했다. 이거는 보수 전체 진영, 국민 전체에 대한 도발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윤석열의 사고방식이죠. 윤석열의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은 악과 D가 다르고 안과 박이 다르고 수와 미가 다르고 수미일간 수와 미가 다르고 정체성과 자기 개인적인 아직까지 마인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니 고고tö베이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은 지금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정치 계획을 들고 나오고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데 사회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뀌겠다 하는데 윤석열의 주위에 보면은 모두 다 구세력들 우리가 극혐을 하는 일반 개혁 보수나 또는 중도층이 대단히 싫어하는 정치꾼들이 윤석열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준석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세훈이가 서울 보선에 당선이 되고 자기가 6.11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는 혈혈당신으로 뛰었고 윤석열과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이 거대 똥파리 세력이 없었는데도 승리했다. 그러면은 이게 경선 과정에서도 유승민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하고 이준석은 처음에 생각했었죠. 근데 이준석이도 지금 황당할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똥파리 군단으로 대선을 몰고 가고 홍준표는 허실실전법으로 윤석열이 입안한 2030을 주축으로 또는 전라도를 주축으로 대세를 몰고 가는데 누가 이어도 우리는 힘들다 이런 것이죠. 특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보수 전체가. 그 정권이 차차기 정권을 유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직관입니다. 언제 대통령을 준비하고 언제 대통령을 배우고 언제 세상 물정을 배워서 대통령 지려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황당하게 지금 경선 과정에 올라가고 캠프마다 죽자 살기로 덤벼들지만 캠프끼리는 서로 은밀한 소통을 하면서 비열하게 권력에 편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 대세를 몰고 가는 게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죠. 내가 60명이나 현재 국회의원들 국힘 100명 중 60명이나 갖고 있어. 당협위원장들 3분 2가 내가 왔어. 나한테 붙지 않으면은 각 캠프 너희들 홍준표 캠프, 유승민 캠프. 홍준표 캠프는 다행히도 국회의원이 몇 명 없죠. 그런데 유승민 캠프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있어요. 과거의 개혁보수를 외치면서 당을 탈당하고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당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을 포기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김세연하고 유승민이죠. 저번 21대 총선 때 국회의원직 안 하겠다. 나부터 반성하겠다 한 사람들이죠. 그 세력 밑에 지금 전직 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이들이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유승민이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이 전혀 유승민이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2030과 중도층과 서울권에서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지금 판이 돌아간다 하니까 유승민이가 조금 독해진다는 언론들이 많죠. 저는 유승민이를 보고 유승민의 기존 캐릭터를 버리고 야수성을 내보내야 하고 대중적 이미지를 쌓아야 하며 망가져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유승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최한도예요. 가지껏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가지껏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너무 강하다. 근데 지금 열흘 뿐이 안 남았으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럼 여기서 전두환을 찬양하고 전두환이 정치도 잘했고 경제도 잘했다 한 이 대망언이 나온 것은 이건 전 국민을 사살하는 거예요. 나도 전두환식 정치를 하겠다 하는 폭언이나 다름없어요. 윤석열의 그 워딩은. 그럼 이것을 갖다가 강력한 제어를 할 사람은 당대표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어떤 말을 합니까? 너무 황당한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과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건 사과로 끝날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는 이쯤 되면은 당대표직을 걸고 한번 움직일 필요가 있다. 왜? 어차피 윤석열이 되면은 이준석이는 날아갈 확률이 많다. 이준석의 계획 정치는 멈출 것이다.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당대표가 뛰어넘을 수 있죠? 그거는 불가할 것이다. 그래서 할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준석도 위험하고 보수 개혁 세력, 미래 정치 세력이 위험하다. 이런 것이죠. 열흘 남았습니다. 유승민 지지자분들께서는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것이죠. 반드시 언젠가는 새 정치가 이룰 것이며
언젠가는 개혁 보수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유승민의 가치는 존재돼야 한다. Let it be. 그렇게 되는 것이죠. Let it will be가 되는 것이죠. 이준석이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윤석열에 엎어가서 윤석열에 엎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 쉴드 쳐주고 권력을 향유하는 이준석의 미래는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